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인벤터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 하는 방법과 네 번째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문제 6번 도면을 살펴보면은 1번 부품은 이러한 형상이고 2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품을 만들면 이런 형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서로 조립되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쪽을 X축으로 정해주고요. 가운데에 이쪽 축은 Y축으로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2번 부품에서 보면은 알파벳으로 A와 B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치수는 각각 조립되는 1번 부품의 치수를 참고해서 산출해 가지고 적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A는 1번 부품의 가운데에 있는 이 슬롯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슬롯의 지름은 파이 6입니다. 그래서 이 6보다 작아야 됩니다. 문제에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주고 0.8mm를 적용을 시킨다면은 이 A 부분은 파이 5.2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B 부분은 1번 부품에 이 10의 폭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B는 1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0.8mm를 적용한다면 10.8mm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이 재원들을 참고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델링 하기 전에 1번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슬롯 모양과 이러한 지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각 따로따로 피처링을 해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보이는 대로 피처링을 한 다음에 유니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방법으로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열고 초기 화면에서 프로젝트는 디폴트를 선택해주고 단위는 밀리미터, 도면 표준은 ISO로 설정을 합니다. 다음에는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 템플릿을 작성합니다. 부품 템플릿이 열리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부품을 저장을 시키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6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 부품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지시하는 대로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1번 부품과 2번 부품은 제출하지 않는 파일입니다. 따라서 파일 이름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결정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XY 평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이 슬롯을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안쪽에 있는 슬롯을 하나 제도하고 밖에 외측 부분에 있는 좀 더 큰 슬롯을 제도를 하고요. 일치를 이용해서 가운데에 있는 중심점을 일치시켜주고 또 이 끝에 있는 호의 중심 부분들을 서로 일치를 시켜줍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위쪽에 있는 호의 중심점이 원점에 일치하는 걸로 해서 이 윗부분의 중심점을 원점에 일치시켜 줍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밖에 있는 외형의 호 부분은 10mm고요. 안쪽에 있는 호 부분은 3mm입니다. 다음 호의 각각 중심점의 길이는 7mm입니다. 다음엔 선을 이용해서 아래에 라인을 하나 이렇게 제도를 해 주시고, 도구에서 연장을 이용해서 각각 이 선분을 아래까지 연장을 시키고, 자르기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 줍니다. 칫솔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선분은 여기 끝에서부터 40mm가 떨어져 있습니다. 해서 스케치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에는 돌출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있는 이 슬롭 부분과 아래에 있는 이 바디 부분을 모두 돌출을 하는데요. 돌출 방향은 뒤쪽으로, 그 다음에 전체 두께는 18mm입니다. 또 이렇게 1번 부품의 정면에서 바라보이는 모양을 모델링을 해주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돌출되어 있는 이 부품은 잠깐 억제를 시켜서 숨겨줍니다. 두 번째는 우측면에서 바라보이는 이 형상을 모델링을 합니다. 우측면에 스케치를 해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높이는 40이고 폭은 18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높이는 40 그리고 폭은 18짜리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여기에 다시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사각형과 이러한 사각형을 추가시킵니다.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우측 상단의 꼭지점을 일치시키고 좌측 하단의 꼭지점도 일치를 시켜줍니다. 다음에는 일치 구속을 이용해서 원점은 이쪽 모서리에 일치가 됩니다. 이제 칫솔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선분은 아래에서부터 5mm만큼 떨어져 있고요. 앞에 있는 이 선분은 위에서부터 27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7mm고요. 앞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는 10mm입니다. 또한 호 부분의 중심점은 제일 위에서부터 10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까지 이 길이는 10mm가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다 되었으면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돌출을 이용해서 영역은 이 부분만 선택을 합니다. 대칭 구조에 20mm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아래에 있는 새 솔리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위에서 솔리드 본체를 풀어보면 솔리드가 두 개가 되어 있죠. 먼저 만들었던 이 돌출 피처링 되어 있는 부분을 억제 해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모델링을 결합을 이용해서 서로 교집합된 부분만 선택을 해줍니다. 기준은 솔리드 1번이고요. 도구 본체는 솔리드 2번을 선택하고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만들어진 형상에서 아랫부분이 둥글게 목깎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깎이 반지름은 10mm.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모서리만 양쪽에 10mm씩 모를 깎아줍니다. 자, 그러면 1번 부품이 이런 모양으로 모델링이 되었죠. 이제 평면을 이용해서 앞에 평면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 평면에 스케치를 한 다음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에 비번호를 기록합니다.
비번호의 문자 높이는 8 정도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이 번호를 배치를 해 주시고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다음에 엠보싱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이 숫자를 선택하고 방향은 아랫방향의 음각을 선택해서 각인을 시킵니다. 자, 이제 정면을 바라보면 이러한 모양이 맞는지 보시고요. 다음에 우측면을 봤을 때 모양이 똑같은지 확인을 합니다. 이상 없이 만들어져 있으면 저장을 하시고 닫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 템플릿을 하나 더 불러오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부품 2로 저장을 합니다. 부품 2번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XY 평면에 스케치를 하시고요. 먼저 정면에서 바라보이는 이 형상을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반지름 6짜리 원이 있고요. 12파이의 원을 먼저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을 이용해서 이 원호에 접선이 되는 이 선을 하나를 그려주시고 다음에는 비스듬하게 사선된 부분을 그리는데 이 사선된 부분을 그릴 때는 자동 구속이 들어가지 않도록 컨트롤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선분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리고 수평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Y축을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패턴에 미러를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을 미러선은 Y축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시킵니다. 자르기를 이용해서 선분을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전체 높이와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5mm,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10mm,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8mm입니다. 다시 이 가운데 부분에 원 제도를 합니다. 이 원은 파이 5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을 이쪽에 일치해서 가운데에 잡아주시고 치수를 이용해서 밑에서 4mm만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2번 부품의 베이스 스케치가 그려졌는데요.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잘라서 정리를 해주는 게 모델링 하기에 편합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돌출을 이용해서 영역은 전체 부분을 다 선택을 해 주시고 방향은 뒤쪽으로 그리고 두께는 5mm입니다. 다음에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스케치를 공유를 하고요. 다시 돌출을 이용해서 이 원 부분을 선택하고 돌출된 두께는 10mm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면은 이 형상이 만들어지죠. 스케치는 가시성을 해제해서 숨겨 주시고요. 이제는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파이 5.2짜리 원을 제도를 하고요.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돌출을 이용해서 10.8mm만큼 돌출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여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원은 14파입니다. 구속 조건의 동심 구속을 이용해서 두 개의 원의 중심을 하나로 합해 주시고 스케치 마무리를 한 다음에 돌출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돌출을 시킵니다. 두께는 전체가 20mm인데요. 가운데의 B 부분이 10.8mm고 이쪽이 5mm니까 20mm에서 마이너스 15.8mm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러한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에는 아래 부분에 있는 목깎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깎이는 반지름 2mm입니다. 그래서 반지름 2mm만큼 아래에 있는 모서리에 목깎이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조립을 할 때 이 부품의 이 가운데와 이 부품의 이 가운데가 조립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 면을 하나를 생성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이용해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의 중간 부분에 이러한 평면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평면은 나중에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숨겨 놓아도 무방합니다. 해서 저장을 합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1번 부품에서도 이 사이 가운데에 면이 하나가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평면을 선택하고 이 부분과 이 부분 중간에 이러한 평면이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역시 이 평면도 가지성을 해제해서 숨겨 줍니다. 자, 그리고 저장합니다. 이제는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조립품 템플릿을 엽니다. 배치를 이용해서 기준이 되는 부품 1번을 먼저 열어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시키고요. 다시 배치를 이용해서 부품 2번을 열어옵니다. 구속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샤프트와 여기에 있는 호의 중심축을 이렇게 맞춰서 조립을 하는데요. 정렬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이 도면과 똑같이 되도록 방향 설정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 가운데 부분에 센터링이 맞도록 해주기 위해서 부품을 풀어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았던 부품 1번의 이 작업 평면 중간에 있는 면을 만들어 놓았죠. 2번 부품에도 이 만들어져 있는 작업 평면을 서로 이렇게 해서 메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주고 닫습니다. 자, 이제 이 부품은 완성이 됐고요. 현재 도면 상태로 본다면은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이러한 모양으로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홈뷰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하시고요. 저장을 하나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채점용 파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일의 확장자는 STP 파일로 바꿔주시고 옵션에 들어가서 프로토콜과 정확도 그리고 스케치 포함 여부를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STL 파일을 저장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출력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돌려서 이런 방법으로 출력을 해도 그것도 괜찮을 겁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이렇게 눕혀서 이런 모양으로 출력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파일의 형식을 STL 파일로 해주시고 옵션에서는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줍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은 출력물이 10분의 1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서 실격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면은 파일이 3개의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조립품인 IAM 파일과 채점용 파일 STP 파일, 그리고 슬라이서에 세팅할 STL 파일, 이렇게 3개의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이 중에서 STL 파일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다시 세팅을 해서 G코드로 변환한 다음에 변환된 G코드 파일 하나를 여기에 다시 추가시켜서 4개의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하고 G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은 별도로 강좌를 만들어서 링크해 두었습니다. 링크된 강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개 문제 6번 문제 풀이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